안녕하세요. 지구과학의 뉴메타 함석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석진의 공부 시리즈 두 번째 시간. 근데 왜 우리나라 학생들만 이렇게 힘든 걸까? 왜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그냥 10대 청소년들을 괴롭히는 그런 나라가 됐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예고를 했었죠. 그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잠깐 한번 돌아보자면은,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공부 왜 해야 되느냐? 공부는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냥 사람이 태어난 상태, 요걸로는 당연히 가치가 있죠. 가치가 있는데 엄청 큰 가치를 창출하기에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공부를 통해서 좀 더 큰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고요. 근데 이렇게 그럼 가치를 창출한다는 거는 누구나 해야 되는 건데 왜 우리나라는 그걸 좀 심하게 시키냐, 좀 지나치게 시키냐, 그거를 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만 빡셀까요? 요거를 또 여러분들이 너무 일부의 얘기만 듣고 오해하실 수가 있어서 몇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 우리나라인가요? 여긴 여러분 중국입니다. 중국. 아시다시피 중국, 우리나라 수험생이 한 50만 명 정도 되나요? 50만 명, 40만 명, 요 정도 되는데 중국은 수험생이 1060만 명입니다. 1260만 명이었나? 하여간 1000만 명이 넘어가요. 무슨 말이냐면 겁나 빡세다. 물론 여러분도 이 정도 얘기는 드렸을 겁니다. 이렇게 책 쌓아놓고 중국의 학생들도 엄청 열심히 사실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게 어떤 면에서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뿐만이 아니고 이거는 인도죠. 여러분 인도도 엄청 빡셉니다. 인도도 인구가 너무 많기도 하고 가난에서 벗어날 길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IIT, 인도 공과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유일한 방법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도 굉장히 빡세고요. 요거는 유명한 영화죠. 세월간이라는 영화에서 어쩌고 저쩌고 저는 공학자가 되면 어쩌고 저쩌고 공학자 되기 싫다는 거죠. 공대 가기 싫다는 거죠. 한마디로. 약간 우리나라 의대 같은 느낌이죠. 우리나라는 전 공대 가고 싶어요. 근데 부모님이 의대 가라고 해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인도는 IIT가 제일 탑이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슷하다. 중국, 인도 비슷하다. 여기서 물론 여러분들이 중국, 인도는 우리 내 알바가 아니고 우리나라보다 선진국들은 편하잖아요,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꼭 그렇지가 않아. 이런 건 좀 있어. 아무래도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은 공부뿐만이 아니고 과외 활동도 많이 봅니다. 시험만으로 대학교를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뭐 서클, 동아리 활동. 근데 중요한 건 있어. 그 동아리 활동에서 그냥 동아리 활동 재밌게 했어요. 이걸로 안 돼. 동아리 활동에서 수상 실적까지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동아리 활동을 친구들이랑 재밌게 했고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러면은 점수 다 그걸로 만점 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을 해가지고 얼마나 무슨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았느냐 이런 것까지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약간 그쪽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만큼이 안 되고 여전히 빡세게 공부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동아리 활동도 보고 이렇게 다양한 면을 본다는 게 이상적으로는 사실은 좋긴 한데 현실적으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무리 수상 실적까지 본다고 해도 이게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조금 아무래도 수능은 솔직히 완벽하게 객관적이죠. 하지만 동아리 활동 이런 거는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회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이거 여러분 넷플릭스에 있으니까 시간 되시면 한번 보세요. 실제로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들, 그러니까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부정입학 시켜가지고 한번 미국에서 크게 난리가 났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거 부정입학했을 때 그 방법이 뭐였느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경마는 도박인가? 승마, 이런 데에서 실제로는 그걸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마치 수상 실적이 있는 것처럼 부풀려가지고 아이들을 집어넣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SAT 같은 수능 같은 시험으로 이렇게 빡 한 번에 하면은 그건 조작을 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 수능은 절대 조작이 안 되죠. 근데 이런 어떤 대회 입상 이런 거는 그냥 가짜 대회 하나 만들고 가짜 입상 실적 이렇게 하면은 조작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그거는 사실은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럼 공부 말고 다양하게 운동 실적까지 반영하면 무조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본에 1년 살았거든요. 일본에 1년 살아서 일본도 사실은 동아리 활동 많이 봐요. 해서 아는데 그냥 2배로 힘들어져요. 공부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돼. 약간 이렇게 된다니까. 물론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는 건 뭐
균형적인 인간 발전에 좋은 일이라서 뭐 그게 더 좋다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빡센 건 똑같아. 어차피 다 빡세다. 그리고 좋은 대학, 우리나라 너무 대학 서열화가 심하다. 우리나라 대학교 너무 좋은 대학만 이렇게 막 쳐주고 너무 사람을 차별 심하게 한다. 어느 정도 그런 것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미국에서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불법적인 일까지 저질러 가면서 아이를 좋은 대학에 집어넣으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당연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도 아이비리그라고 해서 좋은 대학교 나오면은 솔직히 말해서 좀 더 쳐준, 제가 이렇게 말을 좀 완곡하게 해서 좀 더 쳐준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나라만큼 쳐줘요.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그 교환학생으로 일본에 있었을 때 스탠퍼드에서 어떤 학생이 저희 기숙사에 왔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좀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랬더니 미국인 친구가 야, 너 스탠퍼드 나왔는데 무슨 걱정이야? 그냥 클럽 같은 데 가서 나 스탠퍼드 나왔어 이러면 여자애들이 막 좋아가지고 달려들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많이 듣던 얘기죠?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 미국 제도는 영국에서부터 온 거고요. 영국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유럽에 생각보다 많은 학교들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큰 차이 없다. 큰 차이 없지만 그 와중에 우리나라가 조금이라도 더 빡세다면 그건 사실일 수 있어요. 뭐 우리나라만 빡센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그래도 굉장히 빡센 축에 속한다. 선진국들 중에서 중국, 인도에 비하면 덜 빡세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선진국들 중에서는 왜 이렇게 빡세냐?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이 자원인 나라. 이게 되게 좋은 말, 멋있는 말 같지만 이거 사실은 굉장히 피곤한 말입니다. 사람이 자원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자원이 없다는 거지. 다른 자원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돈을 번다고 하는 거는 돈이라는 거는 가치의 저장 수단이고 그래서 가치를 이렇게 얻어내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나라에 막 중동처럼 석유가 막 나. 그래서 펑펑 공부 안 해도 그냥 석유 팔면은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한테 돈을 줘. 이런 상황이면 공부 솔직히 열심히 안 해도 돼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석유 팔면 돼. 우리나라 석유가 없잖아. 석유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땅 파서 뭐가 나오는 나라가 아니야. 땅 파서 돈 나오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가진 건 뭐밖에 없다? 사람밖에 없다. 이게 좀 슬픈 얘기죠. 슬픈 얘기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근데 그래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사람을 자원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공부를 시켜서 그 사람을 더 이렇게 더 훌륭한 가치를, 더 많은 가치를 창조하게, 훌륭하다는 말은 실수로 말한 겁니다. 더 큰 가치를 창조하게 만들어가지고 뭐 우리나라 교육이 뭐 그지같이 이게 뭐 성과가 있느냐? 성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불과 50년 전에 6.25 전쟁으로, 지금 70년 전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기준이 약간, 전 옛날 사람이라서 50년 전 느낌이 좀 있네요. 아무튼, 전쟁으로 완전히 파괴된 상태에서, 나라에 자원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게 된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좀 옛날에 50년 전에 못 살았다가 지금 좀 잘 살게 된 아시아 국가들 몇 개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전쟁을 이렇게 박살난 상태에서 이렇게 잘 살게 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찾아보시면 진짜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가 천연자원이 없는데 어떻게 가치를 창출하게 되었을까요? 요 사이에 바로 뭐가 있는 것이다? 사람이 있는 것이다. 천연자원은 없지만 아이들을 잘 교육을 시켜서 이 아이들이 열심히 고부가 가치 물건들을 만들게 잘 교육을 시켜서 반도체, 아니면은 좋은 배, 아니면은 무슨 좋은 이건 좀 위험할 수 있나? 아무튼, 우리나라 요즘에 그 방위 산업 되게 발달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또 오히려 약간 전화위복이야. 우리나라가 북한 덕분에 전쟁에 대한 대비를 항상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점점 탱크도 스스로 만들고, 전투기도 스스로 만들고 요거를 개발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수출까지 하게 돼가지고 또 거기서 고부가 가치 물건들이 창조가 됐죠. 그래가지고, 요렇게 다른 나라로부터 1차 단순 그 천연자원 수입해가지고 그거를 사람이 가공을 해서 엄청난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는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나라가 많지가 않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조금이라도 더 빡센 이유가 뭐냐? 사람이 자원이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키워가지고 고부가 가치 물건을 창조하게 만드는 것 외에는 우리나라가 먹고 살 방법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물론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근데 어쩌겠어.
그러면은 그냥 그 사우디나 이런 데서 태어났으면은 좀 나았겠죠. 하지만 뭐 안 태어났는데 어쩌겠어. 그건 마치 나는 왜 부잣집에 태어나지 못했을까? 젠장 약간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까지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는 조금 그렇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다는 겁니까, 선생님? 우리나라 교육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냥 닥치고 공부나 하라 이거예요? 이런 건 아니에요.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캐스트 시리즈는 왜 연재를 하고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공부가 무척 힘듭니다. 공부가 무척 힘든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다만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사실 그 마음 때문에 이 시리즈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 억울하다. 나는 왜 우리나라에 태어나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다. 우리나라 말고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났을 때 추첨을 이렇게 뽑는다고 할 때, 솔직히 말해서 현재 우리나라 전 세계 인구가 한 70억 된다고 하죠? 그 중에 절반이 중국 아니면 인도거든요? 그럼 50% 확률로 중국이랑 인도에 떨어질 수 있었는데, 그나마 우리나라에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떨어졌어도 이런 거 보시다시피 약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근데 우리나라가 조금이라도 빡세다면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럼 뭐 어쩌겠냐. 뭐 기름 나는 나라에 태어나지 못해서 뭐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 뭐 나만 그런 것도 아닌데 어쩌겠어.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요거를 좀 말씀드려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혹은 일부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좀 쓸모 있는 거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걸 가르쳐야지. 이거 뭐 수학도 너무 심하게 가르치고 영어도 너무 심하게 가르치고 이런 거를 왜 그렇게 인생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거를 가르칠까? 공부하는 건 좋은데 왜 쓸데없는 걸 가르칠까? 이런 게 나의 인생에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다음 시간에 그것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시리즈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나는 지금 이렇게 수험생이 돼서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좀 알면은 그래도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약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구나 하는 이유를 좀 알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본 겁니다. 네, 그럼 다음 캐스트에서 이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